자, 사람 3명을 만들어 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개념, 여러분 기초 개념에서 이제 마지막 개념인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시어나 자료 구조 기초 중에 이제 거의 뭐 끝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기초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라는 걸 하려면 여러분들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사람 3명을 만들어 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한 이름과 나이를 기반으로 한 구조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구조체는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스트럭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정의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person. 자, 이거 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체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요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에 struct, 그 다음에 person.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요걸 원래는 요렇게 써야 되지만, 그죠? 요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쓰고 싶지 않고 요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type df라는 걸 붙인다 했죠. 그죠? type df를 붙이고 여기다가 person. 자, 그러면 여기 이름 똑같고 할 때는 여기가 이제 언더바로 이제 쓰는 게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제 나이를 갖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이름도 갖는데요. 그죠? 이름 한 10자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넣고 나이를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 p1.a 잔다면 이렇게 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체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다 라고 강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자, 이름은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name 한 다음에 0번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 넣고, 그죠? 그 다음에 1번째 넣고 2번째 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난번에 문자열 전용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strcpy라는 게 있다 했어요. 그죠? 야, strcpy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p1.name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소값만 넘기면 얘가 알아서 그 주소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준다 했죠. 그죠? 그러면 강사는 여기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0번째, 1번째, 2번째 김철수 한 다음에 널문자까지 3번째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근데 strcpy라는 걸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뭘 써야 된다? 샵 include, 그 다음에 string h 요거 써줘야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나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strcpy 쓰려면 여기다가 뭘 붙여줘야 되냐면 여기 제가 정답 수업페이지 정답 보면 여기 프로그래머 워닝스 요거 있죠? 요거 넣어줘야 됩니다. 요거 넣어줘야지만 strcpy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넣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p1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p1.ag %d p1.ag 그 다음에 p1.name. 자,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도 10살과 김철수가 나옵니다. 보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아까 제가 이게 10바이트고 그 다음에 얘가 4바이트인데 이거 16바이트 나왔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구조체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여기서 이제 딱 14바이트만 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안정성, 그러니까 메모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패딩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패딩. 그러니까 메모리의 정렬을 위해서 패딩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넣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의 배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4의 배수로 요 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4는 4의 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의 배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딩을 이 정도 붙여가지고 2바이트 정도 추가적으로 더 붙여서 16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 정렬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정렬, 그러니까 메모리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패딩을 안 껴놓으면 이제 잘못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잘못되게 이제 메모리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안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사람을 뭐 3명 만들려고 하니까
P2, P3.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이하고 이름 출력했고,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P3. 얘도 마찬가지 P2, P3. 얘는 뭐랄까요? 최유리. 얘는 신짱구.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P2, P3 이제 각각 이름과 나이 출력하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말고도 사람 한 명의 위치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기억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위치하면 포인터. 무조건. 그냥 외워요. 위치하면 포인터. 뭔 말이 이해되죠? 포인터 변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인 next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타입으로 만드냐? 사람의 위치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수의 위치, 예를 들어서 int a의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가 뭘로 만들어야 돼요? int 포인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int의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면 int 포인터를 만들어야 되고, 플롯의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면 플롯 포인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위치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타입으로 만든다? 바로 struct person 타입으로 만든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별 쓴 다음에 next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녀석이 이 nex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사람 한 명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구조체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참조 변수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조 변수가 아니라 원본이 들어있다 했죠.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처럼 주소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int, 플롯 그런 변수랑 완전히 똑같은 변수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다음 사람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1점의 next에는 P2의 주소를 줄 수 있다는 거. P2에.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뭐예요? P2의 주소야. next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넘길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P2한테 P3의 주소 주면 되고, 근데 P3의 next에는 뭐예요? P3의 next에는 지금 다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P3가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 뭘 넣어줘라? 널 넣어줘라. 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next 변수에는 널이 들어가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모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조체 변수도 마찬가지로 스택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들어지면, 자, C 언어 구조체 변수 뭐랄까 메모리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struct 메모리의 이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이즈 계산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크기 최적화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정렬 바이트 기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구조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검색을 통해서, 또는 요새 AI가 하도 발전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택 영역 이런 것들 나오니까 구조체도 여기 이 사람은 구조체가 없네요. 아니면 이제 구조체 메모리 예를 들어서 스택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스택, 힙,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할당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된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우리가 만들면 사람을 지금 몇 명 만든 거예요? 3명 만든 거예요. 3명. 그죠? 그러면 사람 한 명을 만들 때마다 이 사람 한 명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도 가지고 있어요? 나이도 가지고 있고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둘. 그러니까 3명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메모리에 선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얘가 P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얘가 P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P3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P1, P2, P3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눈을 떠요. 자, 그래서 P1, P2, P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뭐예요? 주소값을 뭐예요? 참조하잖아요, 주소값. 그러니까 주소값 참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이름과 나이가 있는 거, 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next라는 변수를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next라는 변수. 그죠? 그럼 next라는 변수의 역할은 뭐예요? next라는 변수는 다음 사람의 주소를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next라는 변수가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 지금 이 next라는 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바로 p2의 주소값이 들어있다고. 이해되시나요? p1 next에는 p2의 주소값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p2 next에는 뭐가 들어있다? p3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next의 주소에 p2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면 우리가 p2로 접근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2도 P2가 가지고 있는 next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next에 P3가 저장돼 있어서 얘를 통하면 다음 사람의 주소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뭐 여러 사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근데 강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나이, 그 다음에 뭐 이름부터 먼저 출력해볼까요? 그럼 원래 여러분들 p1.name, p1.ag 뭐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강사는 여기다가 person이라 쓴 다음에 current라 써볼게요. current. 자, person 포인터죠. 자,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p1의 주소값을 여기다 줄 거예요. 그러면 사실 current나 그 다음 p1은 그냥 같은 거라 취급할 수 있겠죠, 그죠? 어차피 current에 p1의 주소 들어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p1쓰나 current라는 건 현재라는 의미인데, 거기다가 p1의 주소 넣는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제가 변수에 담을 거기 때문에 그냥 쓴 거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current에, 자, 얘 포인터 변수라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name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별 current 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쓰기 귀찮아서 나온 게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화살표 문법이었잖아요. 화살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뭐 무슨 초등학교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current, 자,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current로 가서 거기에는 이제 name이라는 공간도 있을 거고 age라는 공간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접근한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p1 대신에 current, 자, 이렇게 쓰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건 P1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P1이 가지고 있는 age에 접근해서 그냥 출력한 것 뿐이에요. 보이시나요? 잘 나오는 거? 그죠?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하죠. 자, current라는 녀석한테 current의 next라는 건 뭐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current라는 건 P1이에요, 현재. 그럼 P1의 다음 주소잖아요. 그럼 P1의 다음 주소는, 그러니까 P1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next에 뭐가 들어있어요? P2의 주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P2의 주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P2의 주소.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치율이 20살 나온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변수라는 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긴 뭐 들어있어요? P2의 주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P2로 가면 걔가 가지고 있는 이름, name, 뭐 next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next로 갔는데 거기에는 뭐가 저장돼 있다? P3의 주소가 저장돼 있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하면 P3까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신짱구, 30살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next라는 변수에 각각의 P2의 주소 복사, P3의 주소 복사 이런 식으로 복사 했기 때문에 지금 P1을 통해서, 그러니까 P1에 저장되어 있는, 정확하게는 P1이 가지고 있는 next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P2로 접근해서 P2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P2에 저장되어 있는 next, 그죠? 그러니까 P2가 가지고 있는 next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P3로 뭐 한 거예요? 접근을 한 거라고, 접근을.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패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반복문을. 자,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P1의 주소를 커렌트가 가지고 있게 한 다음에, 자, 포문을 돌려, 포. int i는 0, i는 3, i 뿔뿔. 왜냐면 지금 3명이니까. 3명이기 때문에 0, 1, 2 하려고. 물론 1, 2, 3 지금 해도 되는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커렌트의 다음 사람으로 계속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printf에서 번호 아니다 퍼센트 사람 i 이번 사람 i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주면 실행했을 때, 자, 보이시나요?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줄인 거예요?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줄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안 쓰면, 이게 안 쓰면 얘가 계속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요렇게 썼기 때문에, 다시. 요거 안 쓰면 원래 에러 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깔끔하게 딱 3번까지만 돌게끔 만들어놔서 이렇게 되는 거지. 강사가 이걸 true로 바꿔볼게요. true. 자, true란 말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sd 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거 지금 무한루프죠. 자, 무한루프인데 이거 실행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에러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여기다가 커렌트 한 다음에 커렌트의 넥스트라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어디까지 멈춰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시점에서 멈춰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실행하게 되면 뭐예요? 에러 나요. 보이죠? 이거 무한루프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사람의 넥스트에는 뭐가 들어있다? 널이 들어있다. 그러면 널이 들어있는 시점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커렌트라는 녀석이 넥스트가 뭘 만난다? 너를 만나는 요 시점에서 뭐 해라? 브레이크 해라. 반복문 빠져나와라.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깔끔하게 나오는 거. 그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서 야, 나는 다음 사람 없어. 널이야. 그러면 딱 몇 명까지만 나와요? P2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P2 입장에서 P1 입장에서 야, 나는 다른 사람 없어. 그럼 누구까지만 나와요? 자기까지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다?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정적 할당을 이용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푼 거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동적 할당으로 바꿔가지고 푼다고 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동적 할당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P1, P2, P2, P3를 다 뭐 하면 돼요? 말록 이용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를. 그죠? 그럼 여기다가 std lib h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뭘로? 포인터 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록 써서 사이즈 오프, 여기다가 person 곱하기 1, 곱하기 1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부러 쓴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얘 자체가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어떻게 써줘야 돼요? 별 P1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죠.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P1에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 다음에 어차피 P2 자체가 주소값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이거 주소값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P2 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화살표만 이렇게. 그 다음에 주소값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커렌트한테 그냥 P1만 주면 되는 거예요. P1만. 어차피 P1이 자체가 주소값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깔끔하죠? 똑같죠? 그죠? 나오는 거 똑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작 할당을 몇 개 했어요? 동작 할당을 몇 번 했어요? 그죠? 3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P1, 그 다음에 P2, P3 메모리를 해제를 뭐 한다? 해줘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왜 해준다고요? 요걸 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요 링크드 리스트라는 문제를 풀 수 있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왜 있다고요? 이 녀석의 역할이 뭐라고요? 다음 사람의 주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음 사람의 주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정적 할당일 때는 스택이라는 공간에서 받았는데 이제는 메모리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메모리를 힙이라는 공간에서 받은 거죠. 그죠? 힙이라는 공간에서 받아서 거기서 이제 사용한 다음에 메모를 해제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